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촬영을 시작합니다. 참 시험인데 뭐 이렇게 대비 없이 하는 것도 참 처음이네요. 자, 근데 시험이 끝나면 진도를 나갈 거잖아요. 진도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줌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뭔 시험 뭐 알잖아요. 학교 시험은 어머니들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시험이지 그냥 실력을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빨리 문제만 풀게요. 여러분들 뭐 내일 시험에 필요한 건 문제 푸는 거겠지. 동일한 조건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 근데 이거 잠깐 미안. 시작하자마자 이 앞에 써 있겠지. 근데 정확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가끔 뭔지 몰라서 사건인 것 같아요. 사건. 제가 뭐라고 했었냐 아까? 앞에 보니까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건, 내가 사건이라고 했네.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는 N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날 때는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오른쪽 그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다리 타기를 하여 상품을 받을 때 상품으로 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사다리라는 건 그렇죠. 여기에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다리라는 게임 자체가 여기에 떨어지려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와 하나가 연결되는 거지. 펜 여기로 떨어지는 게 얘로 해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얘로 해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책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 그냥 두 개다. 두 가지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있는데 하나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0의 약수의 공이 나오는 경우는 10의 약수는 누구 있어요? 1, 2, 5, 10이죠. 이렇게 약수가 있는데 1, 2, 5, 10 그러면은 4가지고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야. 또는이라는 건 동시에라는 게 아니거든. 또는이라는 얘기 나오면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해주면 되는데 겹쳐지는 게 있다면 겹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빼줘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에서 여기는 누구 있어요? 3의 배수 3, 6 이렇게 두 개 있죠. 7의 배수 누구 있어요? 7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둘이 더하면 되니까 총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1부터 14까지 있었다고 치자. 1부터 14까지. 그럼 3의 배수는 누가 있겠니? 3, 6, 9, 12가 있었을 거고요. 아니다. 21까지 있다고 해보자. 14가 아니라 21. 그러면은 15, 18, 21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런데 7의 배수는 누가 있어? 7, 14, 21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그냥 단순히 더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답을 뭐라고 쓸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 더하기 하나, 둘, 셋, 3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10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2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도 속해 있고 여기에도 속해 있어. 이렇게 겹치는 애는 한 번 빼줘야 됩니다. 빼기를 해줘서 10에서 1을 빼니까 뭐라고 답해줘야 돼? 9라고 답해줘야 돼요. 그래서 겹쳐지는 것을 한 번 빼야 되는데 아마 웬만하면 겹쳐지는 상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4번 정인의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방법은요. 정인이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구점을 가는 건 3가지, 문구점에서 도서관을 가는 건 5가지래. 그랬을 때 집에서 출발하여 문구점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서 문구점까지는 몇 가지? 3가지. 문구점에서 도서관까지는 5가지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요? 연속해서 사건이 일어나죠. 연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3 곱하기 5 하면은 연속해서도 곱해야 되는 거잖아. 15가지가 나오겠다. 3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3명의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명이 봉사활동에 도우미로 뽑히는 경우의 수. 3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1명은 교통정리하는 사람, 1명은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교통정리하는 사람은 3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니까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3. 그러면 1명이 뽑혔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뽑혔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 2명 중에서 길 안내 1명을 뽑아야 되니까 2. 그래서 얘는 얼마? 6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같이 있을 때 진도를 나간 부분이 아니에요. 거리 청소 2명. 이거를 이제 책에서 찾아보면 대표 뽑기거든요. 우리가 이건 진도 나갔죠. 이 둘의 차이가 없어. 얘네들은 뭐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2명을 뽑았으니까 1 곱하기 2를 하라 그랬죠.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중학교에선 이 팩토리얼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결국 어차피 이 팩토리얼이 2니까 얘랑 약분하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3가지 나온다. 그러니까 뽑는 게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순서가 중요한 경우. 수업 시간에는 문상의 금액을 다르게 해서 얘기했었어요. 얘는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6번. 다음 차림표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물음에 답하여라. 그래서 생과일 주스와 차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주문하는 경우에 수. 내가 생과일 주스를 주문할 수도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지금 또는 이거 또는 이거죠. 또는이라는 말로 결합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 더하면 돼요. 그러면 생과일 주스는 몇 가지? 5가지. 차는 몇 가지? 3가지. 이게 말이 그렇잖아. 생과일 주스 또는 차 중에서 한 가지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요. 지금 생과일 주스와 차를 동시에 주문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 또는 이것 따로따로 주문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료 중에서 한 가지는 쿠키, 음료 중에서 한 가지와 음료 중에서 한 가지와 쿠키 중에서 한 가지. 이건 뭐예요? 음료와 쿠키를 동시에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료도 마시고 쿠키도 먹고. 그럼 음료는 차도 음료고 생과일 주스도 음료잖아요. 그러면은 음료는 총 5개, 3개, 8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쿠키 4가지 중에 하나 먹을 거니까 쿠키는 4가지인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야 돼서 32가지입니다. 확률. 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확률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의 값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 이 말은 이런 얘기야.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확률적으로는? 2번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동전을 갖고 있으면 던져보세요. 4번 던져서 2번이 앞면 2번이 뒷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너무 적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 결과대로 확률이 일어나지 않아. 동전을 한 2000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1000번이 앞면, 1000번이 거의 뒷면, 이런 거에 가까워질 겁니다.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요. 그 일정한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되는 건데, 중학생들은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중학생들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이제부터 계산해 나갈 것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전체 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죠. 자, 동전 한 개, 100원짜리 동전 한 개,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던지는데 모두 앞면에 나오는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되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과 뒷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고요. 500원짜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앞면과 뒷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모두 앞면에 나와야 되니까 100원짜리가 앞면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고요. 500원짜리가 앞면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들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계산할 때도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야? 4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지. 자, 한 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걸 좀 멋있게 구해보면요, 우리가 여사건 확률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앞면, 동전을 던지면, 두 개를 던지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버려도 괜찮아? 한 개만 앞면에 나오는 거니까 한 개만 앞면 나오는 게 누구야? 멋있게 푼 건 아니고, 얘네 두 개가 한 개만 앞면 나오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한 개만 앞면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다.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있는데, 도수원표표가 있는데, 읍민의 마을 주민 중에서 뭐 하고 싶대요? 한 명을 임의로 택했을 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주민이 몇 명이니까 총 200명이니까 200명 분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요거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200분의 45. 약분해서 쓰면 5로 약분하면 얼마야? 40분의 9겠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다. 전체 주민 중에서 40세 이상 50세 미만. 단순하게 확률을 구하라는 건 경우의 수보다 더 쉬워요. 이제 뒤에 가서 시험에 나올 거는 확률을 구하라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모두 나와. 확률의 성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은 1이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이스트 C라고 하는 알파벳 7개죠. 알파벳 7개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2가 뽑힐 경우의 수.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카드가 7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이고요. 2가 뽑힐 수 있는 건 카드가 몇 장이야? 2장이죠. 7분의 2가 답이죠.
선생님 왜 이 영상을 안 올려주세요 라고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찍는 나조차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아마 필요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 체육시간 A, B 두 모듬의 발야구 경기를 할 때 두 모듬의 선수들이 가위바위보를 해 비기는 경우는 A 모듬에게 공격의 우선권을 주고, 비기면 A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비기면 A한테, 그 다음에 비기지 않을 경우는 B한테 우선권을 준대요. 가위바위보에서. 그러면 이는 공정한 규칙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공정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A랑 B가 공격권을 갖기 위해서 공격권을 갖는 게 동일한 확률이어야 되죠. 근데 이걸 각각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얘네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지. 계산을 해보면요,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가위바위보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러면 영우랑 박홍기랑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영우는 몇 가지를 낼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3가지. 홍기는요? 내 이름이 홍기인지는 알았지? 가위바위보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네. 그치? 그러면 비기는 경우는요?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묵, 영우도 묵, 홍기도 묵, 영우도 찌, 홍기도 찌, 영우도 빠, 홍기도 빠 내는 가지수니까 3가지겠죠.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얼마야?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아하, 비기는 경우 A가 공격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3분의 1이고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확률이잖아요. 비기지 않을 확률은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거. 확률 전체 확률이 1인데 거기에서 비기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B가 공격권을 가질 확률은 3분의 2야. 3분의 1하고 3분의 2니까 얘는 동일한 확률이 아니죠. 이것이 동일한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6번.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공 2개와 빨간 공 4개, 흰 공 X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전체 공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여기는 전체 공이 2개, 4개 더해서 6 플러스 X개의 공이 있는 거지. 6 플러스 X개의 공이 있는 건데 내가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었다. 그러면 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파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6 플러스 X죠. 6 플러스 X인데 분자가 파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파란 공이 지금 몇 개 있어서? 2개 있어서. 얘는 이거죠. 얘가 얼마가 된대? 얘가 5분의 1이 된대. 그럼 5분의 1은 몇 분의 2랑 똑같아요? 당연히 6 더하기 X는 얘가 10이 돼야 똑같겠지. 따라서 X가 누구야? 흰공 X는, 흰공의 개수 X는 얼마여야 한다? 4여야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그래서 흰공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다. 확률의 성질. 확률의 계산 문제가 중학교권 워낙 쉽다 보니까 확률의 성질 쪽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치중해서 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중학교 선생님이라면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이제 확률도 나올 테고 하니까 이걸 공부하려면 어디에 치중해야 될까? 성질.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P의 값의 범위는 확률의 범위는 아예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1이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다.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P 더하기 Q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Q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1 빼기 P라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P다.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그것을 뺀다. 저게 지금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1, 2, 3번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가 나올 확률.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6 이하가 나오네. 6보다 더 큰 숫자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답은 1이다. 자, 3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사탕이 딸기맛 3개, 포도맛 2개가 있대요. 하나를 임의로 꺼낼 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2, 5분의 2겠네. 사과맛 사탕을 꺼내는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이런 얘기는 사실 나중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 둘을 합치면 모든 확률을 합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서 몇 문제지 않을까?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포도맛 사탕이 나오거나 사과맛 사탕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사과맛 사탕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포도맛 사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자. 그러면 이게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전체 경우의 수도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계산해서 1에서 빼도 괜찮다라는 얘기. 근데 누가 그렇게 풀겠어요?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내면. 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36이죠. 36분의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적어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적어도 A가 될 확률, 이런 확률은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전체에서 A도 못 될 확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란 얘기야?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말이 누구랑 동의하다? 하나도 1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하나도 짝수가 아닌 확률. 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도 돼? 짝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1에서 모두 홀수일 확률, 이걸 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서 1에서 누군가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여사건이라고 해요. 엄마 이게 아닌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네, 저 용어는 뭐 몰라도 돼요. 집합 용어라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모두 홀수일 확률을 빼면 되니까 36분의 내가 서로 다른 두 개 주사를 던져서 모두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주사위 던져서 홀수 나오려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두 번째 주사위도 세 가지죠.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해야죠. 그럼 이것은 1 빼기 36분의 9고 36분의 9가 약분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 빼기 4분의 1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4분의 3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어디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냐면 적어 들어가는 데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를 또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문과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이제 확률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 사전으로 배우는 것은 이거죠. 자, 발화율이 뭐 끝꽃이 핀다는 얘기죠. 자, Kn 화분에서 봉선화의 발화율은 일반 화분의 발화율의 70%보다 높은 80%라고 한다. 뭐예요? 진짜요? 캔에서 더 잘 자라요? 자,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000개의 화분에서 캔 화분의 봉선화의 씨앗을 한 개 뿌렸을 때 발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면 발화가 되지 않는 확률이니까 무엇이 안 될 확률, 이게 바로 여사건이거든요. 1 빼기 전체가 1이니까 전체 1에서 발화가 될 확률을 빼면 되겠죠. 1에서 발화가 될 확률을 빼면은 1 빼기 얼마야? 10분의 8이니까 얘는 10분의 2만큼이 발화가 되지 않겠지. 이게 발화가 되지 않을 확률인데 여기에다가 몇 개니까 화분이 1000개니까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10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랑 이거랑 곱하면 100이 될 거고 100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200개의 화분에서는 발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도형에서의 확률. 자, 도형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이제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3등분 했고 4등분 했대요. 했는데 가리키는 숫자를 읽는데 가리키는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이걸 막 돌려가지고 얘네가 가르치는 숫자가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하재.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해버려도 괜찮을까? 나는 이런 전략을 짜보자. 어차피 전체 확률은 1이잖아요. 1에서 누구를 빼보자. 서로 같은 숫자를 가리키는 확률, 이것을 빼면은 같은 숫자를 가르치는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경우는 똑같은 숫자를 가르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 첫 번째 것도 누구를 가르치는 숫자 1을 가르치고 두 번째 것도 숫자 1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도 있겠어요? 첫 번째 거는 8을 가르치고 두 번째 것도 8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 또는 이것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확률을 또는이니까 더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거가 1을 가르치려면 그 확률은 얼마야? 넓이를 3등분 했으니까 3분의 1. 두 번째 거가 1을 가르치려면 4분의 1. 동시라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12분의 1이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도 8을 뽑고 두 번째 것도 8이 되는 경우는 3분의 1, 또 여기도 4분의 1. 넓이가 균이라니까요. 그럼 여기도 12분의 1. 근데 얘네 둘이 뭐인 거야? 얘네 둘이 또는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줘야 되겠네.
그럼 얼마니?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겠다. 아하, 얘네 둘이 서로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 빼기 6분의 1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분의 5는 6분의 5의 확률로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좋은 문제예요. 근데 좀 다소 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긴 하겠다. 자, 이거 뭐 이것만 하고 이제 대단한 종합 문제만 하면은 끝이다.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도 더하는 거고 누구도 확률도 더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면 경우의 수도 곱하는 거고 확률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중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는데 이 학교의 혈액형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B형 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두 확률을 더해야 돼. 근데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하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200명이래. 그러면 B형이 일어날 확률은요? 200분의 B형이 몇 명이야? 54명이고 그 다음에 AB형이 나올 확률은 200분의 AB형이 몇 명이야? 22명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를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또는이니까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다? 200분의 76이겠죠. 그럼 얘를 최대한 약분해야 되니까 4로 약분하면요 4, 5, 20이고요 4, 1은 4, 4, 9, 36이니까 50분의 19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뭐 답이 중요한 거겠니? 너네 보고 지금 뭐 답 쓰라고 하는 거 검사도 안 할 거야. 뭐 내일 시험인데. 자, 내가 이거 6시 전에나 올려줄지나 모르겠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처음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고 자,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5랑 6을 얘기하는 거죠? 5랑 6이기 때문에 주사위 던져서 5랑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5랑 6이 나오는 건 6분의 2지. 그 다음에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에서 소수는 약수가 두 개뿐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2, 3, 5죠.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야. 근데 얘네들이 던지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에서 뭐 얘기할 수 있어? 연속해서는 누구랑 똑같다 그랬니? 동시에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이 곱해야 돼. 약분 1, 2 약분하고 나면 얘는 얼마야?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겠네. 그쵸? 동시에나 연속해서나 똑같은 거고 경우의 수에서 더하면 확률도 더하고 경우의 수에서 곱하면 확률도 곱한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 크기가 같은 100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 한 장을 뽑을 때 홀수 또는 그랬어요. 또는이란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뭐 할 거야?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다만 우리가 확률을 더할 거야. 확률을 더하든 경우의 수를 더하든 만약에 뭐 해야 돼? 더하고 나서 겹치는 게 있다면 겹치는 것이 존재한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빼줘야 돼. 자, 그러면 홀수는 몇 개 있겠니? 1부터 100까지는 홀수는 50개 있겠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50일 거고 또는이니까 더해줄 거야. 얘 100분의 10일 거야. 그치? 10의 배수는 10개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겹쳐진다라는 걸 빼줘야 되는데 그럼 겹쳐지는 애는 누굴까? 홀수이면서 뭐 할 확률? 10의 배수. 10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게 있나요 혹시? 10의 배수는 10, 20, 40 이거니까 여기선 홀수이면서 10의 배수인 게 존재하지 않지. 아, 그러면 뺄 게 없단 얘기야.
근데 앞으로 고등학생이 돼서 또 다시 공부한다면 이 겹치는 게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얘기를 똑바로 하긴 해야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더하니까 100분의 60이고 20으로 약분하면 얼마다? 5분의 3이겠죠. 답은 5분의 3이겠다.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70%다. 그런데 이 선수가 두 번의 자유투를 던져서 모두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야? 첫 번째 것도 성공, 두 번째 것도 성공.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거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 두 번째 것도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 이거 연속해서죠? 연속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0분의 49다. 그죠? 약분도 안 될 것이고 그냥 이대로가 답이 되겠네요. 참. 다음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색 공 4개와 노란색 공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4개, 4개가 들어있다. 근데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2개가 모두 색깔이 같은 확률을 구하고 그 풀이과정을 쓰세요. 그럼 색깔이 똑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색깔이 똑같은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색깔이 똑같은 거는 첫 번째 것도 파란색, 두 번째 것도 파란색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어? 첫 번째가 노란색일 때 두 번째가 노란색인 것도 있죠. 이걸 국어로 엮어보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파란색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가 6개고 6개 중에 몇 개예요? 4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전체가 몇 개예요? 8개죠. 8개 중에 파란색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6개 중에 2개고요 8개 중에 또 4개입니다. 노란색이 나올 거는. 그럼 얘네들을 곱해줄 건데 계산을 할 때 약분을 하고 계산하는 게 빠르고 실수를 줄여. 요 약분하면 3분의 2, 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은 약분하면 3분의 1이겠네. 요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똑같은 경우는 3분의 1이고 얘 약분해주면 3분의 1이고 얘 약분해주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얼마니까?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로 연결됐으니까? 또는 이란 말로 연결이 됐거든. 또는 이란 말로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확률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얘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어서 얘는 6분의 3,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